안녕하세요. 저는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김혜강이고요. 작년 한 해 시험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시작해서 제가 수업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얘기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작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전년도에도 그렇지만 주관식과 객관식의 비율은 35 대 65고요. 근데 주관식이 압도적으로 중요한 파트이다 보니까 주관식 같은 경우에서 1등급, 2등급이 다 갈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첫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난이도 조정을 실패를 해서 저희가 1컷이 85, 2컷이 60, 그리고 3컷이 37이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웠던 시험이었는데 그 부분까지 제가 조금 자세히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교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항상 그 듣기 같은 경우에는 무범이고요. 그다음에 부교재가 들어가고 모의고사, 교과서 이렇게 네 파트가 항상 들어가는데 듣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시간 충분히 활용해서 들으면 다 풀 수 있는 건데 문제는 한 번만 들려주니까 그걸 틀렸을 때 오히려 되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듣기는 잘 듣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부교재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수업을 다 쳐줘요. 모든 부분을. 그래서 압도적으로 시험이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더 특별했던 이유가 저희가 모의고사에서 서술형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근데 세 번의 시험에서는 사전 공지를 했습니다. 모의고사에서는 서술형을 내지 않겠다. 근데 한 번은 낼지 말지 모르겠는데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한 번 또 모의고사가 그 서술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교재에서 모든 킬러 문제가 나와서 그게 압도적으로 중요했다고 볼 수 있고요.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 교과서다 보니까 그래도 퍼센티지가 좀 올라가긴 했는데 그나마 중요하다고 하면은 서술형이 어쨌든 교과서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를 간과하기는 어려워요. 교과서가 쉽긴 하지만 서술형이 나오는 파트다 보니까 면밀히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희가 인제 출제 유형마다 인제 얘기를 드리면 사실 이거는 엄청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 작년 한 해 내내 인제 중요했던 게 요양본 완성이었거든요. 요양본 완성에서 1 등급이 다 결정이 난다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영작에서 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3 개를 박스를 친 이유가 이 3 가지 파트만 서답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틀린 어법 찾아 고치기가 나오든 요양본 완성이 나오든 영작이 나오든 이 3 파트 안에서 거의 나오고 그 외에 하나가 더 있다면 좀 깔고 가는 문제, 내용 파악형 문제 그런 것들이 단답형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여기 있는 지시사가 해당하는 게 여기서 뭐야? 이 정도? 근데 그런 것들이 인제 단답형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는 좀 나중에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 실제 시험 문제를 볼게요. 저희 학교에서 인제 나오는 게 내신스러운 문제 있고 수능스러운 문제 있는데 내신스러운 문제 중에 대표적인 게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거. 예 여기부터는 살짝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를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을 왜 내냐면 읽을 내용이 많게 출제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잡아먹는 문제로 나옵니다. 이게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누구한테 어렵냐면 어휘 안 받쳐주는 애들. 독해력 안 좋은 애들. 이런 애들은 이거를 빨리 읽지 못해서 조금 시간을 많이 먹히거든요. 근데 요런 것들은 빨리 읽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영영풀이가 작년 한 해 되게 중요했어요. 영영풀이가 계속 나왔었는데 이 영영풀이를 내다가 이다시 기말은 어떻게 냈냐면 크로스워드를 낸 거예요. 근데 지문을 하나도 안 줬습니다. 그게 조금 문제가 됐는데 왜냐하면 이렇게만 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뜻만 보고 이 단어를 생각해 내라고 낸 건데 사실 애들이 인제 그 지문을 보면서 사실 상기하는 경우가 더 크지 이 뜻만 보고 "이거 교과서에서 나왔던 단어들이거든. 너 알지?" 하고 낸 거는 좀 저는 심했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다시 기말 같은 경우에 애들이 쪼끔 생각보다 틀리는 애들이 있었는데 이거 보시면 저희 애도 푼 게 아는 게 몇 개 없어요. 근데 이거를 풀다 보니까 몇 개 아는 걸로 조합해서 '어 이거 크리에이티비티인가 보다.' 이렇게 조합한 거거든요 사실. 다 알았다기보다는. 그래서 이게 풀 때 좀 이제 영영풀이를 작년 한 해는 되게 중요하겠다 보니까 선생님 구성원이 똑같을 경우 영영풀이를 잘 대비하는 게 중요한 파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휘 같은 경우가 사실 작년부터 쪼끔 쉬워졌다면 쉬워졌고 객관식은 어려워졌는데 이유가 이렇게 한 단어를 이렇게 밑줄 치는 게 아니고 한 문장 단위로 밑줄을 치는 문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의 호흡을 다 보면서 이게 주제랑 결부되는 문장이 맞는지 아니면 뭐 주제랑 어긋나는 문장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나왔고요. 대신에 좋았던 거는 단답형이 빠졌습니다. 틀린 어휘 찾아 고치기.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단어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보기엔 쉽죠.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새로운 문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다 처음부터 해석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모르는 단어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건 쉽죠. 근데 이런 문제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지문 문장이 아예 새 문장이었기 때문에 이 문장을 해석하면서 진짜 with일까 without일까 고민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답률이 상당히 높았던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어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너무 흐리게 나오긴 했는데 그냥 A, B, C, D 이 중에 틀린 거 찾아서 다 고쳐라 이런 문제고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학년 때 저희가 써먹을 수 있는 게 100점 보고 조금 많이 접근하거든요. 6점이면은 6개거나 3개거나 2개거나 이렇게 진짜 나오는 편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게 2학년 때부터는 안 먹히는 게 6점, 100점하고 5개 내서 1점, 2점씩 체크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완벽하게 숙지를 하는 게 좋고, 근데 정말 정말 모르겠으면 그냥 진짜 홀수, 짝수 이렇게 소인수 분해해가지고 그냥 접근하는 것도 사실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만약에 오늘 설명해서 그래도 어머님 뭐 아이들 그 꼭 기억하면 좋겠다 하는 거는 이건데요. 뭐냐면 저희 학교에서는 not trigger 되게 많이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지문에는 will be excluded, not은 없죠. 근데 배제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not이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여기는 포함된다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답이 include로 바뀌어요. 그런 거라던가 아니면 여기도 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들어갔죠. 근데 얘가 또 투부정사가 want랑 짝꿍이가 부정사를 썼던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ing를 바꿔버려요. 근데 난 want를 합쳐서 avoid라고 피하다라고 바꾸길 원했던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외워서 풀 수 없는 문제를 꼭 출제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빈칸형으로 출제를 했을 때 애들이 외우기만 한 애들은 생각보다 진짜 그냥 그대로 excluded라고 쓴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면서 낫이 있거나 없거나 이런 것들도 확인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 지문에서 그럼 뭐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사실 저번 첫 중간고사 때 가장 화제의 문제는 이 문제였는데요. 이유가 일단 이 답이 A를 맞춘 애들이 거의 없었어요. 이유가 regulator 해서 사람의 전미사를 가졌어야 되거든요. 근데 애들이 지금 보시면 regulation까지는 접근해요. 이거 명사 자리네? 그러니까 션이라고 쓰면 될 것 같아 라고 했는데 학교에서 원했던 거는 통제자 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션을 다 오답으로 처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창의적이게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으로 B 같은 경우에는 얘가 왜 generation이라고 썼었냐면 이 지문에 induce 대신에 원래 generate가 있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문맥상 뭔가 만들어내는 거 generation이 맞을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generate가 없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induce가 유효였던 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induce를 활용해야 되는 걸 몰랐거나 아니면 induce를 활용을 했어요. 근데 inducement라고 되게 많이 썼어요. 문제는 inducement는 유인책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원했던 건 유도, induction이었어요. 그래서 inducement를 또 다 틀리게 채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사실 틀려서 그때 당시에 영어 전교 1등에 98점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이 되게 어렵게 나올 때도 있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그래도 그 다음부터 선생님들이 난이도 조절을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보기를 주기 시작합니다. 요약문 완성을 하는데 보기에서 써. 이 정도 나왔을 때는 그냥 동명사 정도로 바꾸는 정도? 이 정도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약문 완성은 생각보다 조건이 다양하고 생각보다 아이들한테 단어나 아니면 문장의 독해형이라던가 파생어 능력 이런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라면 2월 달에 그래도 영어 내가 잘하고 싶어. 그래서 뭘 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단어 외울 것 같아요. 왜냐면 단어가 어차피 저희 수행평가에도 들어가거든요. 단어 많이 외워야 돼서 단어 외우는데 단어를 외울 때 파생어도 읽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명사를 어떻게 바꾸지? 명사로 바꾸는 게 션인가, 먼츠인가, 뭔가 이런 것들을 꼭 확인을 할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이런 문제는 좀 쉬워서 제가 넘어가고 이게 너무 흐리게 나왔는데 교과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교과서가 뭐가 나오냐면 교과서가 너무 쉽다 보니까 영작을 세 문장을 내요. 근데 그 영작 세 문장을 어떻게 내냐면 핵심 어법이 있어요. 교과서에. 그럼 그 핵심 어법을 어법 문제로 안 내고 영작으로 출제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사역동사가 뭐 목적격보에 동사 원형 써야 돼. 이게 핵심 어법이었어요. 그럼 그 구조를 활용해서 영작을 쓰는 거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핵심은 미리 만약에 교과서를 활용하고 싶다 하면은 거기 있는 어법을 어법으로 보지 마시고 영작으로 쓰는 연습을 미리 해주시면은 그래도 빠르게 영작을 숙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작이 그대로 나오진 않는데요. 한 문장 정도가 꼭 꼬아서 나와요. 그래서 그 한 문장 정도가 어떻게 꼬아서 나오냐면 예를 들면 원래 지문은 가주어, 투부정사, 진주어였는데 이거를 강조 구문으로 아예 바꾼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바꿔서 출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강조 구문이 그때 교과서 핵심 어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핵심 어법은 꼭 영작으로 쓸 수 있는 힘이 되게 중요한 학교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제 총평을 하자 하면은 사실 제가 생각할 때 뭐 여기 있는 건 다 적어 드렸으니 뭔가 특별한 얘기를 해 드리자면 일단 영작 연습 똑바로 많이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영작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들이 책 추천 많이 해 달라고 하시는데 저라면 그냥 딱 폈을 때 문장 쓰는 게 많은 거 있죠, 책 중에. 그냥 문장 연습 많이 하는 거. 화이트 라벨 같은 거 말고요. 화이트 라벨은 오히려 유형이 많은데 문장을 쓰는 건 좀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니면 문장 쓰는 힘이 좋다 하면 화이트 라벨 추천드리고 그거 아니면은 그냥 아무 책이나 영작 스파트 들어가서 책에서 영작 문장 많이 써볼 수 있는 거 아무거나 그냥 많이 써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습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어휘 많이 외워주는 게 생각보다 고1, 고2 내내 되게 많은 큰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인제 내신 대비 얘기를 쪼끔 해 드릴 건데요. 그래서 내신 대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인제 저희 아이들한테 뭐 컬러 분석 교재 항상 나갑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저는 워크북이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제가 아무리 수업 열심히 해도 애들이 그거 숙제 안 하고 숙제 문제 퀄리티 떨어지면 그게 별로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워크북을 인제 할 때 예를 들면은 제가 작년 한 해 요약문 완성이 킬러였잖아요. 그럼 요약문 완성 문제를 다 실어 넣어 줘요. 그래서 어떤 거는 막 지문을 활용해서 하는 연습하기에도 넣어 주고 어떨 때는 그냥 아예 뭐 보기를 이렇게 줘서 아까 보신 것처럼 보기를 준 다음에 보기를 활용해서 넣는 것도 연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 시험에서 나왔던 유형을 반영해서 항상 그 요약문 연습을 할 수 있게끔 워크북에 실어 넣어 줍니다. 그래서 항상 최신 기출이 반영된 워크북이 들어간다고 자부할 수 있고요. 위클리 테스트가 진짜 빡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첫 주에는 시험이 없어서 괜찮은데 둘째 주에 시험을 보고 정말 어머님들이 충격 많이 받으시거든요. '우리 애 성적 왜 이래?' 이렇게 좀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유가 저는 이게 요약문도 내고요. 영영풀이도 내고요. 주제도 내고요. 영작도 내요. 그래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푼다는 게 시간 내에 푼다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고런 부분이 되게 상당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계속 출제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해야 아이들이 시간 관리를 잘 할 수 있거든요, 실제 시험에서. 그래서 저는 시험을 조금 타이트하게 본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봤을 때 실제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차별로 정말 중요한 것만 출제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아무래도 시험에 당연히 반영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자랑하는 거는 저의 직보 자료인데요. 직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왜 자랑할 수 있냐면 제가 학교 선생님들 필기를 다 모아서 그거를 다 정리해 줍니다. 예를 들면 지금 뭐 수신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선생님들 그 이니셜이에요. 그래서 누가 이거를 가르쳤다를 제가 다 적어 주거든요. 근데 넷이 다 가르쳤고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어떤 선생님 별표 있어." 이러면 제가 그거를 직본날 강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6주 동안은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거, 누가 봐도 중요한 걸 배우고 직보 때는 학교에서 가르친 특이점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학교 필기에서 "It is impossible to 부정사로 바꾸는 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 같이 한번 해 보자."라고 했었는데 이게 실제로 시험에서 "It is impossible to 부정사로 바뀌어서 출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항상 출제를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학교 필기 놓치지 않고 다 읽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가장 마지막으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저는 이제 후기가 항상 증명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사실 제가 만약에 뭐 여기서 설명회 때 얘기하고 안 지키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사실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수강 후기 아마 읽어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애들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제 자료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래서 자기들이 어떻게 좋은 대학을 갔는지 이런 거 다 써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 보시면 제가 좀 학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서울대 의대와 연대 의대만 실어 넣었는데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해서 제 자료를 써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사실 첫 중간고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를 주니까. 그래서 저한테 이제 맡겨 주시면 제가 사실 좀 젊다 보니까 아직
남편이 없어요. 그래서 돌볼 남편이 없고 돌볼 제 아기가 없기 때문에 어머님들 아기만 일단 신경 쓰고 있다. 네. 자부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자료에 항상 퀄리티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항상 학교를 두 학교만 맡아요. 진짜 적게 맡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학교당 18시간 이상을 자료에 쏟아 넣습니다. 그래서 제 자료는 퀄리티 좋을 거다.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설명은 여기까지이고요. 감사합니다.